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찰 단기 김폴카, 우리 폴카칩 형사법의 김준건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총론에 조금 어려운 것들 몇 가지 또 했고, 강론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해볼까 했죠. 첫 번째 시간으로 배임죄를 이제 슬쩍 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판례도 많고, 우리가 학생들이 이 판단 자체에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어떤 판단을 단순히 외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뭐 이럴 때는 또 비슷한 게 유죄됐다, 이럴 때는 비슷한 게 무죄됐다가 너무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분류를 잘 하시면 돼요. 유죄, 무죄, 유죄, 무죄. 그래서 제 오리는 수업을 제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책 있는 판례 전부 다를 제가 이유를 다 설명하면서 갈라놨거든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왜 무죄가 되는지. 그 이유들 잘 해두시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험 칠 때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누구나 다 배임죄 어려워하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했구나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배임죄에 관련돼서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이고 기출에 전부 다 출제된 것부터 먼저 한번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임죄는 여러분들 어떤 죄인지는 아세요? 일단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뭐 일을 맡겼죠. 어떤 사무를 처리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이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A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뭔가를 헛짓한 배임은 헛짓거리죠. 그래서 헛짓하는 게 바로 이 B가 배임죄 되는 거고, 헛짓을 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이 사람을 통상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배임죄의 범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고, 이 피해자를 본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배임죄가 된다. 이 구조가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실 테고, 1번 판례 보시면 이게 누구와 누구 관계를 잘 보세요. 금융기관 임직원이 일단 지금 재판에 올라온 사람이고요. 보통 계좌, 예금 계좌, 보통 계좌는 믿고 맡기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내가 넣었다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말해요. 근데 무단으로 인출했다, 예금을. 그러니까 예금주는 왜 네 마음대로 내 거를 무단으로 인출했어? 이 말은 돈을 뺏었다는 게 아니고 돈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조금 주죠. 보통 예금은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자를 뭐 얼마 준다 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이 예금주와 관계에서 임직원이 이 돈을 사무를 처리한 자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 가면 예금했죠. 그럼 돈 달라면 어때요? 그 돈을 은행에서 그대로 보관합니까? 아니면 활용합니까? 활용하죠. 활용했다가 은행은 어느 대로 투자를 하거나 뭐 다시 대출하거나 해서 이윤을 남기죠. 그럼 여러분들 찾으러 가면 어때요? 그 돈을 주면 되잖아요. 다른 돈이라도. 그 돈을 꼭 이 사람을 위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임직원과 예금주의 관계를, 과연 저 임직원이, 여기 임직원이죠. 임직원이 예금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맞느냐, 이 부분에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신인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직원은 일을 했을 뿐이고, 너는 통장을 가지고 예금을 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면 은행에서 주면 되는 거지 꼭 이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무죄. 두 번째,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요, 여기는 적법하게, 이거는 무단 반출하고 적법하게 반출했다. 여기까지 무죄죠. 그런데 퇴사 시에는 다시 반환하거나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퇴사 시에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람은 언제 범죄 저질렀어요? 반출할 때 했어요? 아니면 퇴사 시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않은 게 죄예요? 요거잖아요.
반출은, 외부 반출은 적법하게 했잖아요. 반출은 죄가 안 되고, 그 다음, 다시 네가 퇴사할 때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걷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 퇴사 시가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반출 시, 반출은 적법하다 했는데 답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기소가 된다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뭐 딱 보면 이제 이거는 반출은 적법하게 했는데 뭘 반출 시야? 이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 돈을 중도금을 받았는데, 딴 사람한테 팔았죠. 제3자한테 양도 넘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물건 니한테 파는데 돈을 중도금까지 받고 딴 사람한테 팔았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거 배임죄 배신 아닌가요? 자, 이게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동산은 배임죄로 안 갑니다. 형사처벌할 만한 정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채무불이행. 내가 니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게 내 의무인데 그걸 못했잖아요. 약속을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형사처벌할 만한 이런 배신 행위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산 이중매매를 하는데 이거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자, 그 다음 4번 지문은 이 사람은 대물변제 예약을 해. 대물변제라는 것은 내가 니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만일 언제까지 못 갚으면 내 집을 줄게. 이 부동산을 대물변제, 물건으로 대신 갚을게. 10억을 못 주면 내 집을 12억짜리 있는데 그걸 네 가져. 이렇게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속 니한테 했는데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배신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만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약입니다. 예약 단계밖에 안 됐죠. 최소한 예약 단계는 이행을 통상법 여러분들 무슨 예약을 할 때다가 취소하면 손해배상액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식당 예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식당 예약하면 뭐 성금 얼마 걸 때도 있죠. 만약 그걸 못 지키면 성금이 날아갈 뿐이죠. 그렇게 처리하는 문제지. 이걸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 예약만 가지고는 타인의 사물 처리하는 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요것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죠? 요즘에 트렌드 되는 판례들이죠. 야, 공부 진짜 나는 공부 막 하기 싫은데 배임죄 선생님 이러면 요즘에 트렌드 웬만한 무죄거든요. 웬만한 무죄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구성한다 유죄라는 거죠. 2번 기수 유죄라는 거죠. 3번 무죄라는 거죠. 4번 유죄라는 거죠. 봐요. 무죄를 유죄를 해서 틀리게 한 경우 꽤 많습니다. 이 다 무죄입니다. 무죄. 뭔가 배신했는 것 같은데, 신뢰관계가 형사처벌할 만큼 타인의 사물 처리한 자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무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임죄에서 어려운 거 나오면요, 성립하지 않는다가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보면. 무죄를 유죄로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옳은 지문이니까 무죄로 나온 게 맞는 거지. 다음 주 틀린 것은 해버리면 이걸 구성하지 않는다 하면 맞고 구성한다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옳은 것은 했으니까 무죄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야매입니다. 이렇게 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원칙대로 공부하시고 도저히 안 될 때, 야, 이 판례는 나 도저히 모르겠어 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무죄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유죄다 하면 오히려 틀린 지문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자, 뭐 끝에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야매스러운데, 안 되면 맞추기는 해야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배임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될 지문들 가지고 배임죄 몇 가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일일제, 폴카치, 배임제 시작, 기출문제로 무지되는 것들로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